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에 그때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자기에게 그 조국 이 사람 뭐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고 물었답니다. 그 선처를 부탁한 건 아니고 아마 뭐 그런 방법이 있겠느냐, 어떤 그런 길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겠죠, 장관으로서. 근데 이제 그때 윤 총장은 사퇴를 한다면, 그 후보직에서 사퇴를 한다면 자기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나 언론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사퇴를 요구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윤 총장이 대통령을 독대해가지고 조국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논란이 많았죠. 특히 이제 여당이나 이쪽에서 또 친여 언론들에서 윤 총장을 공격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그 청탁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또 여당에서는 아니 법무장관이 수사에 대해서 총장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 수사지휘권도 발동하는데, 또 이렇게 논란이 벌어졌다는데, 국감에서. 그런데 글쎄요, 어쨌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건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도 뭐 인간이니까 굉장히 번민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어쨌든 22일 날 있었던 국회 법사위의 검찰청에 대한 그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이거는 이제 여당 의원이 뭐 다른 질문을 하다 보니까 말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정말로 작심하고 이야기했던 건 아니고 물어줬으니까 나도 진실을 밝히겠다 뭐 이래서 이야기한 거겠죠. 근데 이날 윤 총장이 한 소신 발언은 뭐냐. 첫째, 한 세 가지 좀 예를 들게요. 첫째는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루는 업무가 다른 거예요. 장관도 또 검찰총장도 같은 장관급인데 서로 관장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장관은 전체 조직의 뭐 검찰청까지 다 포함해서 인사 문제라든지 조직 문제라든지 제도 문제라든지 이런 걸 관장하는 데죠. 검찰총장은 수사하고 소추, 요것만 관장하는, 전담하는 그런 지위입니다. 왜? 형사소추나 또 형사사건 수사, 이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인 중립성하고 독립성이거든요. 그게 훼손되면 그 수사 결과가 정당화되기 어렵죠.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검찰총장이란 별도의 지위를 두는 거죠, 장관급으로서. 그리고 검찰총장 되기는 오히려 장관보다 더 어렵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야 되거든요. 대신에 또 임기 2년이 보장되죠. 임기제입니다. 그만큼 검찰총장의 지위가 존중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 그런데 뭐 마음대로 지금 칼춤 추잖아요. 윤 총장 보고 당신 손 떼 이런 식으로 예사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도의 취지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겁니다. 추 장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뻔히 알고 그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지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번에도 또 수사지휘권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서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라임 사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야당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어. 그러니까 라임 사건 수사에서 손대. 그 다음에 윤 총장 또 그 장모 이런 사람들이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그런 사건들 4가지. 여기 대해서도 당신은 수사지휘권 발동 행사 못해, 배제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요, 그 중에는 보면 뭐 종료된 사건도 있고 이런데 그 상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총장을 압박하는 겁니다. 잘 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당신 이제 일단 피의자 됐다가 피고인 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당신 앞으로 잘 생각해, 이렇게 협박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기보다는 협박하는, 그런 공공연한 협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추 장관이 이젠 완전히 수사지휘권 발동 이것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윤 총장이 나는 사기꾼이라고 말은 않겠지만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기꾼이란 말이죠. 뭐냐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할 때마다 뒤에 보니까 배경에는 사기, 횡령 전과자들, 그 복역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폭로하고 무슨 증언하고 입장문 내고 진정서 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세 건 다 그래요. 전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 사람의 제조사 이 문제도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건지 아니면 뭐 장관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검찰청에서 그걸 또 뭐 반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는데 그냥 그 선에서 그렇게 된 건 절충된 건지 어쨌든 뭐 따지자면 법무부가 말하는 수사지휘권은 3번 발동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발동된 건 2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3번 다 그런 식이었어요. 이러니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본래 그냥 검찰청법 8조에 있는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꾸면 말하면 지휘하지 말라는 거죠. 수사에 개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총장은 아주 취미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말이죠. 전에는 한 건에 대해서 하던 이번 5건을 몰아가지고 그 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시켜 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직접 지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왜? 5건 이번에 했죠. 다음에 10건쯤 몰아가지고 당신 여기서 다 손대. 그 다음에 100건쯤 몰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윤 총장을 이제 몰아내려고 지금 이게 참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윤 총장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 전례가 없는 인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례가 없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1월 달 이후에 인사가 그랬답니다. 노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사 과정은 뭐 우리가 다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 장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정말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뭐랄까 좀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요. 추 장관이 그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이제 아니 인사안을 주시면 그걸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했더니 나는 재청권자고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그 인사안은 청와대에 있을 거예요. 필요하면 거기서 받아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고 그러니까 추 장관 자기도 청와대에서 인사안을 뭐 재청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인만 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검찰총장 보고도 당신 뭐야? 나도 사인만 해줘. 당신 그 사인만 해주면 될 걸 뭐 말이 많아. 이런 뜻이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검찰 인사는 청와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장관이나 총장이나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인식이었는지도 모르죠. 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정이 되고 법무행정이 이렇게 집행된다고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윤 총장은 말이죠. 향후 거치와 관련해서 사퇴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퇴는. 왜? 임기 2년이니까. 내년 7월까지거든요. 임기 동안에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는 거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임기까지 가는 거지. 임기 끝까지. 근데 대통령이나 추 장관은 해임 건의도 못할 거고 대통령은 또 해임도 못할 겁니다. 왜? 해임하는 순간에 윤 총장 영웅 만들어주는 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만약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영웅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정권 자기들 말만 따라 정권 재창출 뭐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어쨌든 자기 발로 나가도록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게 자기 발로 모든 부담을 떠안고 나가도록 만들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이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얄팍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집권당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을 당장 표변해가지고 전번에 작년에 인사청문회 할 때는 완전히 그렇게 윤 총장 보호하기에 나서가지고 감싸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또 윤 총장에 대해서 또 집중 공격을 가했죠. 박범계 의원 이 사람 느닷없이 말이죠. 그 질문하면서 큰 소리로 말이죠. 감정이 가득 찬 목소리로 호통치듯이 하던데 전에는 서결이 형 이래가면서 격려 문자도 보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러면서 뭐라냐면 당신의 정의라는 것은 선택적 정의가 아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답변이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 말이지 상황에 따라서 정의관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아니 나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말 다르고 이번 하던 말 다른 거 보면 그러니까 선택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를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나를 공격도 하고 나를 감싸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서 좀 약간 또 뭐 하긴 전에 다 나왔던 이야기니까 그렇죠. 치졸하게 또 가족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부인 재산이 65억이나 되던데 그게 대부분의 부인의 재산 모양인데 그거 형성 과정 같은 거 물어봤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도 하고 이 사람이 50살이 넘어서 결혼했다거든요. 2012년에 결혼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자기 재산은 지금 2억이나 뭐 2억에서 2억 5천 정도밖에 없답니다. 그 전부가 말하자면 부인 재산인데 아니 결혼할 사람이 옛날에 당신이 어떻게 해서 재산 모아서 그거 따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치졸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참 한심한 일이고 또 22일 날 또 하나 뉴스가 뭐냐면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 지검장이 E 플러스 자기들 그 내부망이죠. 내부 게시판 같은 데인데 거기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사퇴 의사를 밝혔죠. 서울 남부지검장은 지금 라임 이 문제 수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수사팀이 거기 있죠. 그러니까 남부지검장이면 그 수사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22일 오전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밝히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정말 혼신을 다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걸 전부 정치화 해버리는 바람에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어주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열심히 했지만 아무도 믿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내가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고 또 뭐냐면 이 사람이 추미애 장관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졌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의 이번 수사 지휘권 행사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첫째, 윤 총장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거기에 소속된 정치인이 뭐 거기에 비리 의혹 그것 때문에 윤 총장이 이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수사 지휘권 발동의 원인이 됐다는데 그거 아니다. 윤 총장은 정말 엄격히 수사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윤 총장도 연루되고 그 가족도 연루된 그런 사건들 이거는 윤 총장이 이미 스스로 수사 지휘를 안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배제시켰다. 근데 뭐 가지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느냐 이것도 또 따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좀 개탄하면서 자기는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사실은 말이죠. 이거 지식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식인들이 나름대로 자존심은 다 있겠죠.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정권에 한다고 해서 거기 마음대로 뭐 자기들이 휘두르고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이게 자꾸 더 심해지면 나중에 엄청스러운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문 대통령도 추 장관도 그거 만만하게 보고 만만하게 대하다가 나중에 크게 책임질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요. 이 사람들 저 행태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사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왜 대통령의 책임은 무한한 거니까 언제든 그 사람 책임을 물을 때가 되면 당연히 물어야 되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